자, 요즘에 통계 조작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2018년에 쓴 칼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 그때 쓴 칼럼이거든요. 의미가 있어서 유평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요. 누가 앞으로 통계 믿겠나? 통계 아니라 정책 바꿔야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1일은 제24회 통계의 날이다. 한국 근대 통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날이다. 통계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에 묻는다. 왜 수많은 민간 통계기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국가기관인 통계청을 설치 운영하는가? 정권 입맛에 맞는 맞춤형 통계를 통해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현실보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정책을 오도하기 위함인가? 결코 아니다. 정권 입맛에 만든 맞춤형 통계와 팩트를 왜곡한 통계로는 결코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없다.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의 성과로 가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필자가 규정하는 통계청의 존재 이유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현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첫째, 교체 이유가 명분이 없다. 통상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자리를 13개월 만에 바꾼 이유가 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재난에 가까운 고용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연이어 발표했다. 바로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며 지난해 월 평균 30만 개 늘어났던 일자리가 월 10만 개 선으로 떨어졌다가 급기야 지난달에는 5천 개 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이러한 통계청의 발표는 청와대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통계청이 결정적으로 정권의 영린을 건드린 것은 5월 가계소득 공약 발표다. 바로 하위 20% 소득 역대 최고치 감소, 양극화 지수 사상 최악으로 해석되는 통계다. 정권을 가장 아프게 했던 통계다. 당초 이 통계는 올해부터 없애려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존속을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추미애 대표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고소처럼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도 이 통계가 올해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조차 별 문제 없다는 것을 책임 면피를 위해 계속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가계소득 조사로 제발목을 잡는 정부 여당이 애꿎은 통계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인가? 정책을 잘못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책 위반자가 책임져야지 왜 통계청장이 책임을 지는가? 불난 것은 놔두고 불이 났다고 알린 사람을 자른다면 과연 불이 꺼지는가?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만 바꾼다면 고용이 늘고 분배가 개선되는가? 물러난 통계청장은 언론에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은 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경질하여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건과 무엇이 다른가? 인사권까지 내로남불인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후임자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임 통계청장인 강신욱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로 소득 불평등 연구를 해온 인물로 통계의 전문가가 아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서비스로 통계청을 국가 데이터 허브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5월 문 대통령의 발언의 근거 자료를 작성한 당사자다. 통계청 자료에서 분석 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 근로자로 바꾸고 소득 감소가 많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아예 제외해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자료다. 이 자료는 당시 대부분의 언론으로부터 통계 왜곡이란 비판을 들었지만 어쨌든 정권의 입맛에는 맞는 것이었다. 이런 분에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분이 내는 통계를 과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계속 정책에 맞는 코드 해석을 내놓거나 불리한 통계는 공개를 꺼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 우려가 아닌가? 청와대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인 통계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으며 오로지 현실 그대로의 숫자만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통계가 있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통계청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 통계 조작은 여론 조작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만 바꾸려 해선 결코 안 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통계가 없어도 국민들의 체감으로 더 잘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가는 국민의 신뢰 없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무신분립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당시 2018년에 데일리안에 칼럼을 실었네요. 지금 와보니까 그때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죠.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통계청장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질한 데 대해서 저도 이제 뽕평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글을 제가 다시 소개한 이유는 이때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통계 조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도요. 새로 신임된 통계청장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다시 제가 서정욱 변호사의 2018년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통계청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거에 불합리한 점을 얘기했어요. 노조는 대충 좌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 항의성 성명서를 통계청 노조원들이 냈습니다. 그것도 짧은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성명서, 이거 날짜는요 2018년 8월 27일. 서정욱 변호사 그때 칼럼 쓴 날짜가 그 무렵입니다. 이때 논란이 크게 됐었거든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는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되었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소득 분배 및 고용학과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로 보인다.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하였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엔 청장의 교체까지 이루고 말았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부임한 신임 청장은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전력 투구하여 임기를 마칠 때 박수를 받고 떠나는 청장이 되기를 당부한다. 통계청 노동조합에서는 통계 독립성이 우리 조직의 명운을 가르는 절대 가치임을 천명한 바 있고 앞으로도 통계 독립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동으로 성명서를 2018년 8월 17일에 발표했는데요. 통계청 직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은 거예요. 통계를 제대로 내놓으면은 자기네들을 비판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일자리 상황 안 좋은 거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청장을 자르고 신임 청장은 통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청장이 거기 기관의 수장인데 그 기관 수장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놓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 관련은 있죠. 문재인한테 무조건 딸랑딸랑 다는 사람,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을 부추긴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되도 않는 근거 자료를 문재인에게 바친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통계를 앞으로 조작해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서 국민들을 사기쳐라, 국민들을 선동해라, 그래서 당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제대로 통계를 발표한 통계청장은 당신은 왜 내가 불리한 통계를 내놔? 조작을 해서라도 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서 국민들을 속였어야지. 당신은 왜 사실 그대로 통계를 내놔? 당신이 문재인의 통계청장이야? 아니면 국민의 통계청장이야? 이거 이따오지. 그렇게 해서 갈아친 거예요. 9월 1일이 통계의 날이군요. 그것도 서정욱 변호사 칼럼에서 알았네. 이때 하여튼 난리가 났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논평을 했었는데 그러면 2018년에 이 난리가 났어요. 가을에. 그 다음엔 안 했어야지. 끝날 때까지 그 지랄을 해야 됐냐? 에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통계도 조작을 하는데 여론 조작 안 하겠냐? 선거 조작 안 하겠냐? 아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통계는 여론조사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론조사는 뭐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의 어떤 편차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는 집계한 거예요. 집계.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집계되고 출이 집계되고 뭐 각종 경제 지표가 집계된 거예요. 집계된 거 1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 1분기 동안에 어떻게 분기별로 어떻게 됐다? 상반기 하반기
게 어떻게 됐다. 집계된 자료를 조작을 하려는 놈들인데 뭐 집계가 아니라 여론조사 뭐 누구도 전화 받을 수 있고 누군 전화 받을 수 말도 안 나온다 열받아가지고 그런 놈은 여론 조작 안 하겠습니까? 실제 자료 집계한 것도 조작하는데 여론 조작 안 하겠어요? 중앙선관위 서버 조작 안 하겠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이거 개구라를 쳐. 조작공화국, 사기공화국, 거짓말공화국. 염치가 없어도 염치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자들한테 무슨 염치를 구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통계를 조작해놓고도 서해 공무원을 월북머리로 조작해놓고도 경제 수치를 조작해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갖다 주고 USB를 갖다 주는 거를 근거 자료 안 남겼다고 조작해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조사 안 해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 조사하러 가는 징검다리라고요? 요거부터 그러니까 그거냐? 그 깊은 뜻이 있었군요. 통계도 조작하는 문정부 여론 조작했겠지 선거 조작했겠지 요렇게 징검다리로 가는군요. 죄송합니다. 잘 이렇게 하수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구수했잖아. 그 끈금과 끈기로 단계별로 나가는데 이봉기 저놈이 성질 급해가지고 저 지랄을 하니까 될 일도 안 되겠다. 이렇다고요? 죄송합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조작 밝혀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선거 조작 요거 알아들었어 이제는. 죄송합니다. 알아들었어 이제. 내가 이렇게 무식해. 알아들었습니다. 충성.